예, 반갑습니다. 오늘 지식재산 일반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는 이제 발명에 대해서 그리고 발견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발명이 어떠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발명을 했다 이거죠. 그 발명한 것을 이제 우리 교과의 명칭처럼 과목의 명칭처럼 지식계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일련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밟아 나갈 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뭐죠? 특허입니다. 특허를 내어야지만 이제 그 발명이 어떤 재산을 불러올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허라는 것은 발명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으면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만든 것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이제 권리를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타인의 간섭 없이.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공개가 돼야 됩니다. 공개를 하는 대신에 뭐 한다라는 거죠? 예, 권리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독점권이라고 하죠. 언제까지? 아쉽게도 일정 기간만 해준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권리를 주느냐? 새로운 기술 개발에 어떤 동기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보상이 있어야지 무언가를 한다.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맞거든요. 가급적이면 내가 어떤 결과물을 창출했으면 그에 따르는 보상이 따라준다고 하면은 다음번에 더 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특허를 새로운 기술 개발에 동기부여를 주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공개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 한번 발명해봐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열심히 10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만들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한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지.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한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중복 연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 계속적인 어떤 발전을 확산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이제 특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과제를 한번 수행했죠. 그 과제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솔직히 선생님은 좀 놀랐습니다. 야,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허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발명이라는 개념에 맞아야 된다. 뭐라고 했죠? 정의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봤을 때 자연 법칙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구체성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특허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기타 어떤 내용이 있었죠? 산업상으로 이용 가능해야 된다.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산업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 신규성 뭐였죠? 기존에 알려지지 않는 것, 모방도 안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성. 기존 기술로는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진보성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특허 요건이 성립이 되고, 우리는 학습 과제를 통해서 어떤 사례들은 특허 요건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특허를 받는 그런 케이스들을 이미 학습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 거절 사례 우리 숙제를 한 겁니다. 발명의 성립성을 생각할 때 일단 자연 법칙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규칙이라든지 체면술이라든지 보험제도, 과세방법 이런 것들은 특허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왜? 발명의 성립성에서 보게 되면 자연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 법칙이 위반되는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경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 수 없는 것들을 그리고 산업상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가능하겠지만 의료기기에 앞서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어떤 수술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진단은 해당 대상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규성 공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공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원 전에 발명품을 판매하는 경우 알려지는 경우죠. 출원 전에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광고, 전시 등을 통해서 내 작품을 공개하는 경우, 이것은 신규성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특허 성립 요건이 안 되겠다. 그리고 진보성, 단순하게 제품을 개량한다든지, 그 다음에 좀 생각을 달리하는 유사 분야에 적용시킨다든지, 단순한 재질을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보성의 관점에서 볼 때 특허 성립 요건이 안 된다.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 과제를 여러분들은 잘 수행해 주셨고요. 자,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뭐였냐? 지식재산입니다. 지식재산. 이미 첫 시간을 통해서 지식재산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지적재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 용어가 지식재산으로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창의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 중에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의적인 활동 그 자체만으로서는 지식재산이 될 수는 없고 그것이 뭘 만들어야 된다? 재산적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재산적 가치의 구체적인 모습은 소유권과 재산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어떤 돈의 가치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식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창의적 활동, 이 창의적 활동은 발명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디자인이나 상표를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예술과 공동과 관련된 거고, 혹은 문화와 관련된 거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창의적 활동인 것은 맞지만, 지식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재산적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허, 이 과정이 그리고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식재산 세부적으로 여러 종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산업재산권이 있고 저작권이 있고 신지식재산권이 있다.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뭐였죠? 산업재산권이었습니다. 특권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쪽 부분이 가장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저작권, 지금 현재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식정보화 사회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저작권에 대한 것 많이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내가 나의 권한을 찾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다? 내가 이것을 침해할 수도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도 있고, 저작 재산권도 있고, 그 다음에 저작 인적권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작권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해서 뭐 영업비밀이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배치 설계,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 이런 것들은 이제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해가지고 교과서에 언급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 일단 이런 부분들, 이런 두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히 알고 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산업재산권입니다. 산업재산권은 그냥 제시되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를 만들어냈으면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출원 등록 후 성립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청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허용이 되면은 이제부터 산업재산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산업재산권은 특권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나뉩니다. 특허권이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나의 창작 활동을 통해서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으로 소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20년간 나에게 주어진다고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권.
실용신앙과 특허권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관점에서는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다만 차이를 나타낸 건 뭐였죠? 그렇죠. 기술의 어떤 고도화의 차이였습니다. 고도화의 차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하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실용신앙권이 우리나라가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권과 실용신앙권 큰 이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실용신앙권을 이렇게 출원을 했다가 특허권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자, 다음 디자인권. 실용신앙권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10년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디자인권은 물품의 어떤 미적 요인들 이런 디자인을 권한을 준다는 건데 이건 20년이라고 우리는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상표권, 자기와 다른 것의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상표 그것을 갖다가 출원 후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10년이라는 그 권한을 준다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특허권, 신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하나의 차를 통해서 교과서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자, 특허권은 뭐죠? 이 차 전체를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20년간 그 기술이 전해지는 거고요. 실용신앙권은요, 이 차 중에서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낮은 것에 대해서 권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0년간 수출해요. 예를 들면 자동차 도어, 수납장치, 의자 농납 비조절 장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자인권, 차의 전체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그래서 한 20년간 존속이 된다고 배웠죠. 상표권, 차의 앞에 보시게 되면 이게 어느 회사의 차인지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상품과 식별되는 어떤 상품의 기호, 그 다음에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을 상품권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10년 이렇게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작권인데요. 저작권.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은 어떤 물품과 관련된 부분들, 제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작이라는 것은 정말 순수한 나의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대중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중문화. 그래서 뭐 시가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드라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저작권 안에 주 대상이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인간의 사상, 그리고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가지고 제작자가 가지는, 즉 제작자,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바로 저작권이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산업자산권 같은 경우는 어땠죠? 출원을 등록하고 해야지만 성립하는 거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성립한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저작권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 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저작권이 이슈화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보호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그 제작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저작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많이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저작권의 종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저작 인적권, 저작 재산권, 저작 인적권. 이 저작 인적권은 말 그대로 하나의 인격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의 인격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선, 유지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는데요. 공표권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누구랑 만들었다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권한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성명 표시권, 그 저작물에다가 나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성 유지권. 이거는 어느 누군가가 내가 만든 그것을 갖다가 임의로 가져가서 변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 인격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의 숭고한 노력, 헌신, 열정 이런 것들을 보호해준다고 한다면 이제 저작 재산권은 정말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의 저작 활동을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무언가의 음악을 만들었어. 그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어느 방송사가 자기네 방송에서 틀고 싶어. 공중송신권 가지고 있는 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복제권 마찬가지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만화로 된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그 만화가 너무 재밌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드라마 작가가 그것을 갖다가 뭐 하려고 하죠? 드라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화를 드라마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오게 될까? 내가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의 그 만화를 활용해서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면 나에게 뭘 해야 된다?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안 하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침해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을 받고 혹은 누구 친구가 다운받은 걸 갖다가 내가 다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일련의 형태는 결국 뭐하다?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양산화되고 일반화된다고 하면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망 후 70년까지. 사망 후 70년까지 존속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저작 인적권입니다. 저작 인적권은 저작권자가 아니라 그 저작권자가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주로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쪽은 음반 쪽이나 음악, 뭐 공연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수, 배우자, 연기자, 무용수, 지휘자들에게 이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단원에 대해 가지고 배워야 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지금 1단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왜일까?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지식을 알고 진행하는 거랑 그냥 대강 알고 진행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을 제대로 좀 짚고 가자는 의미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와 관련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절대 부담을 갖지 말았으면 싶고요. 본인의 어떤 진로나 관심 분야, 흥미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 분야, 흥미 분야가 앞으로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와 일치할 경우에는요, 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집니다.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계기가 나중에 뭐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면접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주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실제 한 거니까, 또 실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집중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한 거니까 또 활용될 수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강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거나 혹은 조금 좋은 자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제공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지식, 재산, 일반 과목이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